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세미시스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시스코가 오늘 코스닥의 지수가 부진을 했고 또 추가로 하락 종목도 많았던 가운데 상한가를 기록을 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의 흐름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연출됐어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시장의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서 종목들도 그 사이에서 이제 가다가 꼬꾸라지는 종목들도 많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흐름이 안 나오는 가운데 완전 딴 세상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추가로 이제 내일 이 종목이 거래 정지라 이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에 대한 이유도 살펴보고 공시를 살펴보고, 또 추가로 이 종목을 보는 제 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보면,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증자 및 권리락이 권리에 대한 확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이 점상한가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연달아 움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이제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면서 쌍용 자동차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액션들이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가만 이제 세미시스코 영향만 받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이제 내용이 이제 엎어지는 케이스도 분명 많거든요. 그리고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사업이 관련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기업의 인수권이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이제 추가적인 액션이 확실하게 내용들이 나오긴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도 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쌍용자동차에 대한 이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나오고, 2주 동안 쌍용자동차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산업은행으로도 대출을 땡기겠다, 약간 그렇게 해서 거의 본인들 기존의 자금이 아니라 다 돈 땡겨서 약간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이후에 이제 조달 뜻을 내리신 상원회 측은 이제 회생계획을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별로 부진하면 이게 좌초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쨌든 리스크, 위험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미시스코가 이제 움직일지 여부를 보기보다는 그 전에 좀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좀 불안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잘 가는데 불안한 흐름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도 욕구가 자극되는 흐름들이 심리적으로 보유자 입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일단 내일 거래 정지인데 이미 예고가 어제 있었고, 지금 이렇게 정지될 거라고 공시들이 나온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상승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너무 과열된 심리를 좀 다운시키기 위한 거래소의 액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가 과거에 흐름이 급락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테마성이었고 다른 종목들이랑 같이 움직였던 부분인데, 과거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 거래 정지가 2번 됐었어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때 이후에 더 가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때 거래 정지되고 이렇게 급락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특히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여기 급등하고 거래 정지, 그 다음에 급락하고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정지로 인한 사람들의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주가가 출렁임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막 급등을 막 정말 빠르게 뭐 올라가는,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의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줄어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 종목은 이제 어제 거래량이 한번 늘고 오늘도 뭐 비등비등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이 종목의 오늘 거래를 전부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위로 사는 거래량보다, 분명 양봉이 출현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위로 사는 거래량보다 밑으로 파는 거래량이 더 많았다. 45% 정도의 위로 사는 매수세가 있었고 나머지는 매도 거래량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비록 이제 위에 이제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깔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고, 이제 앞에 매물이 없는 것은 맞긴 하나, 이러한 상승으로 인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극대화되고 있는 구간이 출현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거래량은 줄지도 않았을 뿐더러 캔들의 이런 몸통이 커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 오늘 시가에만 샀어도 이런 변동폭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도 분명히 작용하겠고,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캔들이 몸통이 커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것을 이제 매수 시그널로 이제 조정을 끝내고 돌려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측면이지만, 오히려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양봉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하고 고점에 대한 신호의 위험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서는 점 상한가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상한가 없이 이렇게 흐름 나오다가 상한가를 약간 피날레선 상한가 아닐까 하는 약간의 의심도 드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정지한 이후에 월요일날 시가가 뜨고 더 가더라도 이 종목을 들어갔다가 오히려 고점에 물릴 가능성만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한 매매를 할 수 있고, 정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가급적인 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이만큼 뭐 하락을 경험할 위험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측면에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어요. 근데 막판 피날레성 이런 매수일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꼬시는 매수세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기관도 이제 투신은 결국 뭐 투신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면 주가가 더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들의 본인 자금으로 한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개인 돈을 굴리는 부분이고, 그 중에 여러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중에 일부만 이렇게 약간 투기적인 종목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흐름 안 좋으면 바로 손절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거에 외국인이 이렇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바닥을 찍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내추럴 엔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내추럴 엔더텍이 막 급락을 할 때, 물론 이 종목은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은 이제 그 당시에 급락을 한 상황에서 외국인 들어왔었던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좋을지 여부는, 물론 단순 수급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당시 뭐 내추럴 엔더텍으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뭐 옛날이긴 해요. 어떻게 됐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관리 종목도 있고 한데,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 하한가로 막 달릴 때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하한가 때려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도 다 손절하고 나왔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백수호 사태 때로 흘러갔던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점 하한가 치고 뭐 여기 워낙 하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가는 매수세가 분명 여기서도 있었는데, 한데 오히려 더 지하실이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현재 뭐 주가 뭐 거래 정지도 됐고 있다가 이런 식의 현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무엇보다 이 외국인의 거래량이라는 게 단순히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일 거래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좀 봐야 되는 측면인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일 거래량 대비 한 10%는 들어와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에 든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 해석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거래 정지되고 월요일 날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야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제 정말 뭐 위험한 시그널들이 분명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미보유자라면 정말 조심을 하고 그냥 뭐 약간 뭐 팝콘 놓고 관찰을 하는 관전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보유자라면 반드시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월요일날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고, 내일은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이 시가가 이제 떠서 시작을 않고 개파락 출발한다면 뭐 바로 던져버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시가가 만약에 떠서 출발했을 경우, 월요일날 이제 내일 거래 정지되고 시가가 떠서 출발했을 경우, 떠서 출발했다가 이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뭐 2%나 3%까지 밀린다 했을 때는 뭐 바로 탈출을 하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살짝 밀리고 바로 땡겨주지 않으면은 다시 뭐 굉장히 뭐 이미 이렇게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흘러내리면서 장대 음봉 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 시가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살짝 밀었다가 갈 수도 있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살짝은 여유를 두되,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안 나오고 쭉 밀려버린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자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보유자분이 계시다면 잘 대응하셔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보유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또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